전 국민이 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주택특례법, 이 법률을 명품경제학 채널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현실 경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경제란 것이 바로 이론 경제가 아니고 실물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폐에서 돌아가는 화폐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를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를 이념적 잣대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고 화폐 경제를 무시하고 이념적 잣대로 시장을 정부가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통제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시장을 대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열혈 지지자 외에 일반 국민들이라면은 지금 한국 경제의 방향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 방향이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 상태를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큰일이 난다는 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감적으로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를 이 현 정부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경제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이념적으로 이래야 된다. 그것이 경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항상 충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는 정책이 항상 괴리가 생기는 거고 그 현실 경제와 경제 정책의 괴리, 그 괴리가 국민의 고통 지수가 되는 겁니다. 고통 지수. 주택은 부동산 중에서 인간 생존과 국민 경제에 아주 필수제합니다. 우리는 집 없이는 우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려도 모든 경제활동은 부동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상가에서 장사하는 것도 부동산이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도 부동산이고 기업에서 일하는 기업의 그 사무실도 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택은 인간 생존과 국민 경제의 필수 제약입니다. 공기나 물처럼 부동산이나 주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도 구성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필수 제약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게 되면 모든 점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고려가 안 되게 되면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시각, 어떤 이념적 잣대로 문재인 정부처럼 그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경제는 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 이유가 주택은 필수제이면서 인간 생존과 국민 경제에 동시에 중앙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돈이죠. 이 법정화폐가 가치무담보의 단순 종입니다. 가치무담보의 단순 종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란 것이
이 법정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실물화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택이 그냥 단순 부동산이다, 단순한 부동산이다, 어떤 상품이다, 재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실물화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화폐.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에서 자꾸 화폐 발행을 늘리고 있어. 요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화폐 발행량이 증가되고 있고 국채를 찍어가지고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키고 있죠. 금리가 제로 금리로 돈 가치가 확 떨어졌죠. 이렇게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요, 돈이 종이짝인데도 더 종이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현재 돈으로만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은 이게 점점 돈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경제 필수제 중에서 인간 누구나가 이건 안 가질 수가 없는 재화, 그게 필수제죠. 그 필수제를 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필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란 것은 단순한 상품이나 재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실물 화폐적 성격,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 실물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금덩어리가 그 역할을 했죠. 금덩어리가 이 종이 화폐에 대한 가치 보존 수단을 금덩어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금덩어리는 이 중세 때부터 이 금덩어리가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현대 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금덩어리가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금덩어리보다 골드보다 10배, 100배 더 큰 실제적 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 그게 주택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돈 화폐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금덩어리를 사모하는데 지금은 금덩어리보다 주택 가격이 몇 배 더 오르거든요. 금덩어리보다 더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은 국민경제 필수제이면서 동시에 실물화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주택입니다. 실물화폐, 종이화폐보다 가치가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주택이 실물화폐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부인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논점을 이해 자체도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욕하는 일반 투기꾼이라는 사람들, 그 투기꾼이라는 사람들은 주택이 실물화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투기꾼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집은 필요 없다, 집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내고 나는 전세나 살고 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좌파 지지자들이나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이지 무슨 실물화폐냐 하고, 이 실제로 주택이 실물화폐라는 이 현실 경제, 현실적 그 차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과 시장이 거꾸로 가죠. 이 주택 정책이란 것은 정치적 논리인 부동산 투기론 차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론은 정치인들이 덜 가진 사람, 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공격하고
내 정치인이 당신 편이다.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의 비율이 항상 높으니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를 해갖고 보유를 해가지고 그 투기적 부를 가지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공격해서 세금으로 뺏어서 당신들한테 나눠준다 내가. 그래야 많은 사람들 표를, 항상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많으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 매표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부동산 투기론입니다. 이건 경제론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론은. 왜 부동산 투기론이 경제론이 아닌가 하면은 주택이 실물 화폐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만원짜리, 5만원짜리 같은 화폐와 같은 실질적 화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발행한 화폐는 가짜 화폐 종이고요. 주택은 진짜 화폐입니다. 진짜 화폐를 가진 것은 경제행위지 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마르크스적 개념으로 투기라고 몰아붙여야 90%의 서민들, 또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항상 투기론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이죠. 경제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에서 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대하니까 시장과 항상 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 사회적 혼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정책은 투기론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논리입니다. 이거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주택 정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문제입니다. 주택 정책은 투기론 차원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국민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해법? 전 국민이 살직 걱정 없는 세상. 아직 지구촌에 어느 나라든 전 국민이 살직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주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국민경제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치적 방법이 아니고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국민경제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완전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살직 걱정 없는 세상.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런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과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 경제와 부동산과 주택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를 버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면 그 완전한 해법이 있습니다. (5천만 명)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살직 걱정 없는 세상, 이상사회 같은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런 세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경 선생이 때가 되면 아주 명쾌한 국민경제적 해법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몇 년 전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돼야 됩니다. 준비는, 명경선생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물이 들어와야 배를 띄우겠죠. 물이 들어와야. 그럼 물이 들어온다는 게 어떤 뜻이냐?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런 방법이 찾아야 되겠죠. 정부가, 정치인이, 국민들이, 전 국민이 살직 걱정 없는 세상, 이 완전한 해법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찾아야 되겠죠. 그게 그때입니다. 그런 때가 되게 되면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죠. 그게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명경 선생이 여러분들 앞에 이 방법을 펼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강의 처음 듣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자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게 6년 전 2013년도에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세종대 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세종대학교 대학 원장님이 여기 카메라 여기 딱 잘렸는데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옆에 제일 앞좌석에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원장님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수석과 정책수석을 연임하셨던 김수현 원장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수석과 정책수석 오른팔 역할을 하셨죠. 그 김수현 원장님이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한테 세종대학교 대학원생들한테 부동산에 특강을 요청을 해 오셔가지고 제가 그 요청을 수락해서 가서 이 대학원생들 앞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하고 제가 LBA 경제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LBA 경제연구소와 산학협동을 맺어가지고 서로 우리 LBA 연구소 출신 사람들을 각 교육생을 세종대학교 대학원에 다 진학을 시키고 또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우리 LBA 출신 사람들을 특별 우대를 하고 하는 산학협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강의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요. 여기 2013년 9월 27일 날 유튜브에 올려놓은 화면입니다. 이게 8월 달인가 9월 초에 강의했을 거예요. 2013년. 이 강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2013년서부터 2018년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는 그걸 부동산 경기 방정식 R=FGMP 부동산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게 되면 주택시장 해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 어떻게 전개된다는 강의를 2014년 9월 27일 날 강의 날짜는 이거보다 며칠 더 앞설 겁니다. 해서 유튜브에 올렸던 강의입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선대인 김광수 유튜브에서 기억하시죠? 지금은 퇴출되고 없지만은 선대인 김광수가 부동산 반토막 나니까 부동산이나 집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해갖고 전 국민이 언론 방송이 다 그걸 보도하고 그걸 믿고 있을 때입니다. 부동산 반토막 나니까 사면 안 된다고 전 국민이 그걸 다 믿고 있을 때 이때는 제가 대치동 엄마 아파트 23억 24억짜리를 7억 할 때 7억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수천 명한테 강의를 할 때인데 이때가 안 믿습니다. 이날 이 강의도 낮에는 엄마 아파트 강남에서 지금 7억 하니까 지금 사십시오. 지금 25억 갑니다. 25억. 이때 6년 전에 7억 할 때 지금 사라고 세미나 하고 세종대학교 저녁에 이 대학원에 가서 강의했답니다. 이날. 그때는 선대인 김광수 말대로 언론 방송과 유튜브가 전부 다 집값 반토막 난도가 아무도 부동산 안 살 때입니다. 제가 2013년 2013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폭등을 한다. 그 이유는 R=FGMP 부동산 경기 방정식의 어떤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걸 2시간에 걸쳐서 1부작 2부작으로 방송 강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생들한테는 여러분들은 지성인이니까 그렇게 무당 같은 헛소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여기에 장꼬대 같은 말을 듣지는 말고 정확하게 R=FGMP 경제 원리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2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한 강의입니다. 이 2시간 강의. 청와대 사회수석 김수현 원장님 옆에 앉아 계셔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자, 1부, 2부 강의 중에서 1부 강의를 전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이 45분 강의를 무료로 다 풀어놨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십시오. 시청해 보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시청해 보게 되면 부동산은 정확하게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주택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해법도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이 강의를 전 국민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세종대학교 대학원생들 대학원 학비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 학비 내고 들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 명경 선생이 때가 되면 전 국민이 살 적 없는 세상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약속 드렸습니다. 명경 선생이 약속을 100% 이행하겠습니다. 그 때가 올해일 수도 있고요.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올해가 되는 건 이제 전 국민들이 좌파 정부, 민주당 정부, 이 정부 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명경 선생이 필요하겠다. 명경 선생이 정부보다도 더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명경 선생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다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국민들이 믿는다면은 원래 이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일개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생각한다면은 원래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필요하게 되면은 때가 오겠지요. 필요하게 되면은 그 때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명경 선생은 이 강의 할 때서부터 이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2013년서부터 지금부터 6, 7년 전부터 전 국민이 살집 걱정 없는 세상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 법률적 방법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2012년도에 그 유럽 연쇄 국가 부도위기, 유럽 피그스 국가들,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피그스 국가들의 국가 연쇄부도 사태를 보면서 그때 제가 매직머니라는 책을 썼고, 그 매직머니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제가 다 방법을 다 수립해 놨고, 그 책이 발행돼 갖고 6,000부가 전부 다 품절되겠고 다 팔렸고, 그 책에 다 방법이 있습니다. 매직머니라는 책 안에. 그리고 그 책이 지금 시중 서점가에는 없습니다. 품절돼 갖고 다 6,000부 이상은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저희가 20분가를 기부를 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시면은 그 책을 대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책 팔려고 이런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은 팔지 않는 책이고 6,000부 다 품절돼갖고 절판돼갖고 다 팔았고, 6,000부 팔아갖고 그 돈에 인쇄 1인 한 푼도 챙기지 않았고 세상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책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도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미 전 국민이 살집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은 그때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할 때는 그로부터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돈 내지 않고 세종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